everyone! 11강 우리 오늘 힘차게 스피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가장 쉬운 부분 오늘 공부할 건데요. Part 1 쉽긴 하지만 너무 긴장해가지고 질문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스피킹 시험 보는 장소에 노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긴장이 되고 떨리고 정말 앞이 하얗고 이럴 때는 심호흡을 좀 길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강연 100회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가끔씩 좀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심호흡을 좀 하고 나면 훨씬 더 학생분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요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like flowers? 너무 쉬워. 네. Do you like flowers? Do you like flowers? 꽃 좋아하십니까? 자, yes. 좋아해요. No. 싫어해요.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한 3점 나오려나? 일단 문제는 알아들었고 대답은 했으니까. 하지만 speaking part 1 아무리 간단하다 하더라도 direct answer plus additional information. 직접적인 대답 plus 추가적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단답형으로 얘기하시는 거 좋지 않아요. What's your name? 줄리정. What did you? Teacher. 이런 거,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거든요. Yes, I love flowers. They can brighten up pretty much any room or garden, and they smell nice. 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었어요.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Yes, I love flowers. 위에서 like라고 물어봤으니까 like보다 더 좋아하는 게 love죠. 그냥 like랑 love랑 굳이 like는 이만큼 좋아하는 걸 love는 이만큼 좋아하는 거고 구분할 필요 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like라고 물어보면 약간 좀 과장돼서 우리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Yes, I love flowers.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약간 공식처럼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한 5점 나옵니다. 네, 우리 5점 받으려고 인강 듣고 시간을 투자하고 시험 보는 거 아니시죠? day가 뭐야? 여기 위에 있는 flowers죠. 여기에서 이미 flowers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대명사 활용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어는 계속 똑같은 단어 반복하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명사 활용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flowers. They can brighten up. 자, brighten. 밝히는 거죠. 뭐가 환하게 밝히는 거. 매우 밝힙니다. 무엇을? 어떤 방이든 혹은 어떤 정원이든 그리고 그들 뭐예요? 여기 있는 flowers죠? Smell nice. 좋은 냄새가 납니다. smell, 냄새, 향기라는 명사 아닌가요? 물론 맞죠. 하지만 여기 주어고 여기 동사 자리인데요. 네, 동사의 뜻도 있어요. 냄새가 나다, 향기가 나다라는 동사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smell,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도 있구나.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part 1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First impression, 첫인상 강하게 남기는 거. 어떻게 남겨요? 저 되게 예쁘죠?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라 저 좀 영어 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첫인상을 여러분들 이그제미너에게 팍팍팍 줘야 합니다. 네, 나 원래 영어 잘 못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줘요? pretend. 뭔가 그런 척을 하시면 돼요. 네. 약간 연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 블로그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연극도 했잖아요. 그리고 성우 수업도 많이 받았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께 강의를 조금 더 재미있고 그리고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뭔가 스피킹을 정말 내 귓속에, 내 눈 속에 팍팍팍 들어오도록 하려고 저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약간 좀 그 이그제미너 앞에서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처럼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험 보는 11분 정도만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처럼 원어민처럼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따라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원어민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국어책 읽으시면 안 되죠? Yes, I love flowers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면 Yes, I love flowers 뭔가 화났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약간 좀
업된 사람처럼 저 사람 조증 아니야? 살짝 이런 느낌 줄 정도로 이야기할 때 막 인토네이션 약간 오버해서 얘기해 주시면 영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Yes, I love flowers. 이거랑 Yes, I love flowers. 다르죠? 네, 여러분 조금만 톤을 바꾸시고 조금만 표정을 환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1점 그냥 올라갑니다. 네, 1점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저 따라서 성우 목소리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Yes, I love flowers. They can brighten up pretty much any room or garden, and they smell nice. 오케이, 여기 강조해주면서 Yes, I love flowers. They can brighten up pretty much in any room or garden, and they smell nice. Alright? 자, 여기 올라가는 부분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파트 1에서 이게 좀 잘 되어야지 얘 좀 영어 하는구나 라고 이그잼너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흥미있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When do people like to give flowers in your country? 자, 조금 길어졌지만 뭐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뭔가 이그잼너에게 질문을 받을 때는 너무 긴장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왜요? 첫 단어가 보통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긴장하면 첫 단어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파트 1에서 너무 긴장해서 문제 못 알아들어서 beg your pardon please, beg your pardon please 이거를 다 이 찬스죠. beg your pardon please 이거를 써먹을 찬스를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한 2번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5번, 6번을 쓰면은 아무래도 감점이 오겠죠. 얘가 잘 듣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파트 3로 가면 한두 번 써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왜냐면 문제의 난이도가 팍팍팍 올라가니까. 그래서 파트 1에서 긴장하지 마시고 첫 단어를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아요. When do people like to give flowers in your country? when이라고 시작을 했죠. when. 언제. 이게 가장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언제 사람들은 꽃을 주는 걸 좋아합니까? 너희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언제 꽃을 주는 걸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when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대답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요. 언제 좋아할까요? Just like any other country, we often give flowers as a gift on special occasions, like a birthday or Valentine's Day. It is also customary in South Korea for large bouquets to be sent when a new business opens.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7.0까지 받으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나는 7.0까지만 받으면 돼 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이 캠브리지 모범 답안을 포함해서 목 테스트나 제 책에 있는 모든 답안을 9.0을 타겟으로 해서 작성한 그런 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7.0 정도의 샘플 안서를 보여드리면 7.5를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 8.0을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필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비록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계속 수준 높은 좋은 샘플 안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내가 수준이 낮다고 샘플 안서의 수준이 5.0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영어 성적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절대 늘지 않아요. 네. 절대 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 안서는 9.0을 타겟으로 했고 가급적 아카데믹한 단어를 쓰되 너무 이질감 있는 단어나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지양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의 답변이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으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약간 좀 샘플에서 내가 외우기엔 좀 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한 요 정도까지만 7.0 목표이신 분들이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Just like any other country. Just like. 그죠? 막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다른 어떤 나라와 똑같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종종 꽃을 줍니다. as 뭐로써? a gift. 선물로써. as gift가 아니고 as a gift죠. as a gift. 이럴 때도 관사 잘 살려주시고요. 언제? on special occasions. 특별한
특별한 날들에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on은 하루 앞에 붙는다라고 제가 문법 강의에서 했지만 on special occasions 이렇게 좀 특별한 날들 이럴 때는 in이 아니고 on을 써줍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on special occasions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요? 어떻게 보면 얘네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on special occasions 여기까지만 하면 뭐 특별한 날에 줘요.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시인처럼 글을 쓰거나 시인처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요. 다 풀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주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special occasions가 언젠데?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like 대신에 such as 하셔도 상관없죠. 같은 동의어 되겠고요. a birthday 이럴 때도 birthday 셀 수 있잖아요. 셀 수 있으니까 a birthday 아니면은 birthdays라고 복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like a birthday 아니면 like birthdays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우와 Valentine's Day, 발렌타인데이라고 우리는 표기하지만 Valentine's Day라고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의 날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어랑은 상관이 없겠어요. It is also customary. customary는 관례적인. custom 하면은 관리, 관습이라는 단어 많이 알고 계시죠? 이것은 또한 관습입니다. In South Korea. 여기에서 in your country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in South Korea, 우리나라라고 그냥 South Korea 한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n my country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되지만 in South Korea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재미있죠. For large bouquets. bouquets가 뭐야? 부케. 우리 뭐 이렇게 부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꽃다발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신부들, 부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꽃다발이죠. 그래서 커다란 꽃다발이 언제 보내지냐면 when a new business, 새로운 사업이 opens, 시작을 할 때 우리 개업식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개업식에 막 화환 같은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large bouquets라고 하면 큰 꽃다발 혹은 화환이라고 번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드렸고 요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한국말로 이렇게 연상을 해서 대답을 하면 되겠구나. 생일이나 아니면 발렌타인스 데이와 같은 이런 특별한 날에 꽃을 주고 뭐 다른 나라랑 똑같이. 그리고 한국의 관습인데 어떤 관습이냐면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작을 하면 큰 화환을 보내는 거 이런 것도 관습이다. 이런 내용을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먼저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같이 외우시면 여러분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갑니다. 기억에 아주 오래 가요. 다시 들어볼게요. Just like any other country, we often give flowers as a gift on special occasions, like a birthday or Valentine's Day. It is also customary in South Korea for large bouquets to be sent when a new business opens. 오케이. 자, 이렇게 이 정도 인토네이션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On what occasions are flowers used in your country? 약간 좀 비슷한 문제예요. 네, 그 앞에 있는 문제랑 조금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에 너희 나라에서는 꽃들이 사용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 왜 제가 일부러 이 질문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약간 좀 비슷비슷한 약간 살짝 답이 겹치는 이런 질문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비슷한 앞에 질문과 답이 살짝 겹치는 그런 질문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좋으냐면요. As I said, special occasions would definitely see the use of flowers as gifts. Apart from the ones I mentioned, these could include positive events like graduation ceremonies or more somber moments like funerals. 약간 뒤에 있는 단어들은 안 들어본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 As I said, 내가 말한 것처럼 special occasions, 특별한 경우가 would definitely, 분명히 자, 뭘로 보이냐면 the use of flowers, 꽃이 사용되는 걸로 보여. 뭐로써? As gifts.
앞에서는 as a gift라고 단수로 써줬고요. as gift. 여기서는 복수로 써줬습니다. 둘 다 완전 똑같고요. 네, 그냥 앞에서 as a gift라고 했으니까 여기 뒤에서는 as gift라고 약간 변형을 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걸로 외우셔도 모두 좋습니다. apart from. 자, apart from 뭐죠? 뭐뭐를 제외하고. 그래서 뭘 제외하고? The ones I mentioned. 내가 언급한 이런 특별한 경우들, 생일이나 Valentine's Day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것들이 뭐죠? 여기 occasions가 되는 거죠. 꽃을 주는 그런 경우 이것들을 could include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포함해? Positive events, 긍정적인 이벤트들. 근데 긍정적인 이벤트들이라고만 하면 뭔지 몰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에이, 설마 모를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뭐, 과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뭐, 과일 종류 모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큰 집합명사가 있으면 거기 안에는 세부적인 예들을 한두 개씩 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영어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빨리 성적이 느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벤트들 뭔데? Like graduation ceremonies, 졸업식들이죠. 혹은 좀 더 summer. 자, 요 단어 좀 들어볼게요. 요거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Okay. As I said, more somber moments like funerals. 자, more, As I said, more somber라고 얘기를 했죠. somber, 약간 좀 침울한 이런 뜻입니다. 침울한 모멘트, 순간들. 여기서의 모멘트는 여기 있는 이벤트와 비슷한 단어로 사용이 된 거겠죠. 그래서 somber moment가 뭐냐면 like funerals, 장례식이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장례식장이 조금 이제 문화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네, 사람이 가서 문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유가족들도 좀 쉬셔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뭐 상주분들이나 이런 가족분들이 정말 너무 초췌한 얼굴로 계시고 계속 눈물 흘리시고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가볍게 뭐 비비크림 정도 바르고 너무 안색 안 좋게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장례식 때 막 그러니까 뭐 그런 러브 액츄얼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막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계속 슬라이드로 계속 보고 같이 그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막 굉장히 좀 재밌었던 그런 에피소드, 막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뭐 화기애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침울한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례 문화는 굉장히 막 유가족들 3일 동안 밤 새셔가지고 너무 힘드시고 막 가서 계속 술 먹고 울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약간 밝아진 느낌? 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아무도 네, 거기에 갈 수 없게 딱 그 장례식장에서 아예 규칙으로 해놓은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내가 아무리 힙합을 좋아하더라도 IELTS 점수 따기 전까지는 이 한나와 알렉스의 목소리를 힙합 음악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듣고 따라 하셔야 되겠습니다. special occasions would definitely see the use of flowers as gifts. Apart from the ones I mentioned, these could include positive events like graduation ceremonies or more somber moments like funerals. 그래서 somber 이런 단어들도 좀 외워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When did you buy flowers lately? 알렉스가 좀 빨리 말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When did you buy flowers lately?
맨 마지막 단어 뭐예요? lately. 최근에 이런 뜻이죠. lately. 스티비 원더의 lately. 요 노래가 늘 생각이 나요. 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음악 아십니까? 예,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나 인간 안 들을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생기실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라는 단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여자친구,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향수를 이렇게 막 뿌리고 자다가 다른 사람의 다른 남자의 이름을 잠꼬대로 내뱉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떠나갈 때구나. 뭐 이렇게 약간 얘기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노래 너무 아름다운데 가사말을 들어보면 헤어질 것 같은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보내야 하는 남자의 덤덤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덤덤하게 묻어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요즘에 데이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과 정말 대조적으로 떠나가는 연인에 대한 뭔가 그런 슬픔,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위안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사도 한번 찾아보시죠. When did you buy flowers lately? 최근에 꽃 언제 사셨어요? 10년 전? 20년 전? 나 꽃을 산 적이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피킹은요.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네. White lie is okay.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얀 거짓말 당연히 괜찮죠. 나 꽃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사봤어. 나 꽃 사는 거 너무 돈 아까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줄리정의 모범답안대로 꼭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The last time I bought flowers was for my brother's graduation last February. That reminds me, I should buy a bouquet of hydrangeas for my mother's birthday next week. 자, 얘도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욕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음 문장까지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The last time, 마지막 순간. 언제? I bought flowers.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the last time이고 wa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꽃을 산 마지막 순간은 이었습니다. 뭐? 우리 오빠의 졸업식을 위해서였습니다. Last February, 지난 2월에. 이런 거 꼭 얘기해 주세요. 언제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오빠의 졸업식에 이런 거죠. 하지만 졸업식을 8월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코스모스 졸업 같은 거 8월, 9월. 그러니까 여기 시점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Last February. 너무 쉬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스피킹을, 라이팅을 할 때 어려운 단어를 계속 붙여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쉬운 표현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문장을 조금씩 길게 만드는 게 이게 일단은 1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은 조금 더 그러니까 부사어를 많이 붙이면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부사어를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문장을 조금 길게 만드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아카데믹한 단어를 어떻게 적용을 할까? 요거를 고민하시는 그런 순서가 더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That reminds me. 자, 이거를 얘기하니까 지난 2월에 오빠 졸업식 때 꽃을 샀어요. 그게 최근이었어요. 지금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지금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를 또 생각나게 하는데 맞아. 나 깜빡할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I should buy a bouquet of hydrangeas. 자, hydrangeas. 이게 뭐죠? 수국입니다. 자, 요거 발음 한번 들어보시죠. The last time I bought flowers was for my brother's graduation last February. That reminds me, I should buy a bouquet of hydrangeas for my... hydrangeas. 네, 제가 스피킹에도 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hydrangeas, 수국. 네, 요즘 결혼식장 가면 수국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핑크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핑크색, 네, 저는 핑크홀릭, 핑크홀릭. 네, 핑크 너무 좋죠. 나 수국 한 다발을 사야 돼. 그러고 보니까 왜? 언제? 뭘 위해서? For my mother's birthday next week. 다음 주 엄마 생일에 수국 한 다발 사야 되겠다.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다음 주에. 그러니까 약간 that reminds me.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뭐 그랬어. 뭐 지난 뭐 2월에 오빠 졸업식 때 그때 꽃 샀지. 아, 맞다. 아,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네.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일 위해서는 수국을 한 다발 사야 되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 reminds me.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고요. 알렉스가 정말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alright.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The last time I bought flowers was for my brother's graduation last February. That reminds me, I should buy a bouquet of hydrangeas for my mother's birthday next week. 자, next week, 다음 주라고 할 때 next week라고 얘기를 하죠. 뭐 in이나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next 앞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문제는 Do you like to give presents to others? Why? 선물 주는 거, 남에게 선물 주는 거 좋아하십니까? Do you like to give presents to others? Why? Presents. 우리 앞에서 어떤 단어로 계속 나왔어요? Gift라고 계속 나왔죠. Present, gift. 네, present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현재라는 뜻이죠. 근데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신이 주신 선물이니까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 주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 안 계시죠? I absolutely love to give presents to people, even if they are not close to me. It might seem like a paradox, but I believe true happiness depends on how much we are ready to give others. 좀 마지막에는 약간 철학적인 대답도 한번 써봤어요. 네.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나 한 5.6점만 따도 돼 하시면 저 정도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I absolutely. 자, 제 스피킹 답안에 보면 부사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Definitely, absolutely. 약간 돌아가면서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많이 써주세요. 그래야지 Do you like to give presents to others? Why? 다른 사람에게 선물 주는 거 좋아해요? 왜 그렇죠? 라고 할 때 나 당연히 좋아하죠.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absolutely, definitely 이런 단어들, 이런 부사들 많이 살려서 써주시고요. I absolutely love, like는 love로 바꿔서 표현을 많이 해준다라고 앞에 설명해드렸습니다. To give presents to people, even if. 만약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people 누구예요? they입니다. 자, they로 받았어요. people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they라는 대명사 써주셔야 되겠죠. They are not. 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얘 발음 어떻게 하죠? close. 네, close. 형용사로 얘기할 때 가까운이라는 뜻은 close고 닫다라는 뜻은 close가 되겠죠. 네, 동사 닫다, 문을 닫다라고 할 때는 close. 그래서 얘는 close. Even if they are not close to me. 자, 그들이 나랑 뭐 가까운 사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선물 주는 거 좋아해요. It might seem like a paradox. paradox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역설이에요. 역설처럼, like는 처럼이죠. 역설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진정한 행복,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은 depends, 뭐에 달려있다라는 뜻으로 뭐뭐에라고 할 때 전치사 on을 좀 써주죠. 어디에 달려있냐면 how much we are ready to give others.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true happiness가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 우리가 얼마나 남들에게 많이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요거에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 많거나 적거나 한다. 요게 약간 좀 역설처럼 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네, 약간 좀 뭐 명언집 이런 거에도 종종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고요. 오케이, 6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Is it easy to choose a gift for someone? 좀 알렉스가 빨리 말을 했어요. 일부러 약간 빨리 얘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Is it easy to choose a gift for someone?
그리고 왜냐하면 이그제미너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알렉스보다 더 빨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스피드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약간씩 변화를 주고는 있어요. Is it easy to choose a gift for someone? choose, 고르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선물 고르는 거 쉬웁니까? 정말 남자 어른들 네, 선물 고르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지 않나요? 약간 좀 뭐 20, 30대 분들께는 뭐 화장품이나 향수나 이런 거 사드리면 좋은데 5, 60대 분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아니 뭐 필요한 게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또 취향도 제가 잘 모르고 이래서 가끔씩 감사함을 표현할 때 뭐 비싼 거는 못 해드리지만 이제 작은 거를 선물을 고르는데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쉽진 않죠. 네. 특히 남자분들 선물 고르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맛있는 쿠키 하나 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It really depends who the person is, but I would say it is hardest to buy presents for people who seem to have everything. It really depends. 자, 이거 정말 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뜻이죠. Who the person is.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네. 그러나 I would say 나는 말할 것입니다. It is hardest. 가장 어려워요. 뭐가? To buy presents. 선물을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who seem to have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만수르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요? 만수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없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뭘 주면 어필을 할 수 있을까?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When do people normally give or receive presents in your country? 자, 여기서도 첫 단어는 when이었습니다. 언제? 사람들은 보통 선물을 주거나 받습니까? 너희 나라에서. 언제 선물을 주고 받습니까? 자, 그런데 give or receive, 주고 받다. 이거를 한 단어로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죠? 우리 교환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교환 학생 하면 exchange studen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exchang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There are lots of occasions for exchanging presents in South Korea. Birthdays, dates, Christmas, Children's Day, and so on, along with traditional Korean holidays. 오케이. 자, 일단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보통 언제니? 라고 해서 저는 약간 예를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많이 들어주면서 이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There are lots of. 자, 많은, a lot of랑 똑같은 말이죠. 하지만 writing에서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스피킹에서는 괜찮아요. 스피킹에서는 괜찮은데 writing에서는 lots of라고 쓰시면 약간 좀 슬랭으로 취급을 당해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할 때는 there are lots of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There are lots of occasions for exchanging. 그죠? 동명사로 만들어서 exchanging이라고 얘기하는데 exchange, 교환하다, give and receive 이 단어와 똑같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Exchanging presents in South Korea. 한국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선물을 교환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나열을 해주세요. Birthdays 이럴 때도 복수로 써줬죠. 아니면 관사를 붙여서 a birthday라고 하든가 아니면 birthdays 이렇게 복수로. 그런데 쭉 나열을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복수를 써주는 게 조금 더 말할 때는 편해요. birthdays, date 할 때도 Christmas 이거는 복수의 s가 아니죠. Christmas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라서 s를 붙이거나 뭐 a Christmas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Children's Day도 마찬가지도 얘도 고유명사니까 Children's Day 이런 거 어색하고요. 그리고 so on. 물론 so on은 가급적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얘를 쭉 나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써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 번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자주 남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soon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쭉 얘를 계속 나열할 때는 뭐 and so on, 기타 등등이란 뜻이잖아요.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남발해 주지는 말아주십시오. along with 뭐뭐와 함께 전통적인 한국의 holidays, 여기서는 명절들이라고 번역을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우리 뭐 설날이나 추석 때도 선물 정말 많이 사고 주고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샘플 앤서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There are lots of occasions for exchanging presents in South Korea. Birthdays, dates, Christmas, Children's Day, and so on, along with traditional Korean holidays. 자, 이렇게 열거하는, 뭔가 예 같은 것들을 열거하는 이런 답변을 할 때는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birthdays, dates, Christmas, Children's Day, and so on.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birthdays, dates, Christmas, Children's Day, and so on. 오케이? 콤마가 왜 있을까 생각을 한번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콤마 왜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쉼표, 쉬란 얘기예요. Birthdays, dates, Christmas, Children's Day, and so on. 랩합니까? 네. 랩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물론 말을 너무 느리게 하시면 안 돼요. 짧은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지 점수가 팍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말을 조금 스피디하게 얘기하시는 건 좋지만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고요. 이럴 때는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뭔가 나열을 할 때, 그래서 birthdays, dates, Christmas, Children's Day, and so on. Alright? 네. birthdays, dates, Christmas, Children's Day, and so on.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요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There are lots of occasions for exchanging presents in South Korea. Birthdays, dates, Christmas, Children's Day, and so on, along with traditional Korean holidays.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은 조금 빨리 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쭉 나열하고 쉼표로 연결이 될 때는 반드시 쉬어주셔야지 저런 단어들이 탁탁탁탁 강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flowers하고 gift와 관련한 그런 part 1 공부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 part 2. 저는 part 2가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part 1, 2, 3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part 2입니다. part 2. 뭔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샘플 앤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귀로 듣고 mp3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잖아요. 무료로 듣고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See ya!